네, 인간 네. 시사 자판기. 네네. 뭐 누르면 한 이슈 다 나오죠? 아, 그럼요. 네. 지금 이 질문 저에게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네. 네. 예, 제가 만약에 오늘 제 정치권 이슈가 핫하지 않으면 시사 자판기 직을 걸겠습니다. MC들은 뭘 거실 겁니까? 걷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 짝꿍을 걸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KBS의 좋은 인재들 많습니다. 여기는 도박판이 아닙니다. 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면 아시잖아요. 네, 이틀 전 놓치겠습니다.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런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어요. 김앤장 변호사 한 30명.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네. 한동훈 장관, 와. 그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심야에 새벽까지 술자리를 즐겼다. 이 의혹 제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격분을 했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공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걸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한동훈 네. 장관이 화가 많이 났네요. 예. 영화 타짜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거의 뭐, 예. 걸어라, 뭐 네, 아유. 묻고 더블로 가, 뭐 이런 네. 분위기인데 매체가 이제 사실 보도한 내용이에요. 네. 뭐냐면 이 7월 19일에서 20일로 이어지는 새벽에 청담동의 뭐 바에서 피아노와 첼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인물들이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다.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다는 첼리스트 그 여자분인데 네. 그 사람의 전 남자친구가 제보자예요. 녹취가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인물들도 등장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은 이게 이제 팩트인지는 사실은 아직은 물음표인데 네. 일단은 한 장관을 향해서 던진 거죠. 한동훈 장관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예. 김의겸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감장을 무슨 도박판으로 만드는 거냐. 그러면서 이게 뒷골목 깡패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여야 당 차원의 이슈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섞어서 김의겸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의원 배지가 아니라 스토킹 감시용 전자발찌일 것 같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셉니다. 센 얘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막을 수는 없죠.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의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무슨 대한민국 테이크백 그거 다 가지고.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로펌 관계자들과의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거기에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함께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과할 정도로 화를 내며 마치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김의겸 의원 개인이 예. 의혹 제기를 한 걸 넘어서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 그 지도부에서 맞습니다. 이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한 거네요. 자,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다시 묻는다라고 하면서 장외 설전이 커지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 또 기자들에게 입장 밝혔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자리가 있었다면 이건 그냥 사적인 술자리라기보다는 로펌의 변호사들과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이 여러 시간 술을 마셨다. 보통 일은 아니죠. 네.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거 맞다. 이해 충돌. 예, 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법무부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 거다. 강하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 최초의 의혹 제기를 한 이후에 네. 더 나온 예.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제 해당 인터넷 매체는 추가 보도를 이어가곤 있는데 네. 현장에 있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술 마시는 걸 봤다라고 한 제보자의 전 여자친구.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언론 노출을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제보자는 여자친구 얘기를 들은 거지 본인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취를 그냥 제보했을 뿐 거기서 끝나는데 지금 이 첼리스트의 오빠라고 또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녹취 내용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그것도 본인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답할 수 없다. 아. 그래서 지금 이 팩트 체크 진위가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핫하게 지금 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의혹이 네.
만약에 사실이면 굉장한 일이고 엄청 충격적인 일이기 이게 때문에 사실로 확인되면 이제 스캔들로 예. 비화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를 할 때 어떤 근거나 이런 예. 게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말도 나오고 있지 당 않습니까? 안팎의 그런 비판이 예. 있죠. 아까 김기현 의원, 그 뭐 이제 상대당의 얘기지만 똥볼 제대로 찼다 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했고요. 또 같은 당 내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가 한동훈 장관 모르느냐. 저런 사람에게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하거나 질문을 할 때는 자 먼저 팩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리적으로 따져서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조금 이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의혹 제기가 던져진 거죠.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도 비판은 받고 있어요. 네. 뭐 걸겠느냐. 난 직 다 건다. 뭐 예. 앞으로의 공직도 걸겠다. 거는 거 좋아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좀 흥분한 모습을 보인 게 네. 이게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할 수 있죠. 예. 근데 나는 직 걸 테니 당신은 뭘 걸 테냐 이런 것들이 조금 과잉대응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지지층에게는 쾌감을 줄 수 있어요. 아, 한 장관 잘한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 뭐 대부분의 국민이나 중도가 보기에는 아, 너무 좀 또 과한 대응 아니었느냐 태도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파만파가 좀 단기에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네. 팩트 체크가 안 될수록 네. 팩트 체크가 안 될수록 의혹이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